집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 요양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총 3편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동영상은 두 번째 편인 중편이 되겠습니다. 네, 상편은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 설명드릴 동영상은 중편인데요. 다섯 번째, 서비스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여섯 번째,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일곱 번째, 일반 방문 요양과 치매 방문 요양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편은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면접이 끝나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문요양센터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이 계약할 때 필요 서류는 뭐가 있냐면 등급 판정 받을 때 받았던 기본 서류 3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를 센터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시 추가 서류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입소용 신청서나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 내용이 뭐가 있냐면 수급자 어르신의 정보, 보호자의 정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할 건지,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제공시간은 아침인지 오후인지 9시에서 12시인지 1시에서 4시인지, 또는 계약자 준수사항, 방문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은 몇 프로를 내야 되는지, 계약 해지 요건 등이 있고요. 이 방문 요양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서류를 또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의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욕구 평가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하고 센터 간의 계약이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계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모든 행동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 전산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계약 내용을 공단 전산에 입력을 하고 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보호자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일정 어느 날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부모님이 계신 댁으로 계약시 정한 요일, 월화수목금 또는 월화수목금토가 그 시간 9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등 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서비스 제공 내용은 크게 일반 방문요양과 치매 방문요양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문요양은 또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신체활동 지원이란 뭘 얘기하냐면 어르신 식사 및 약청계 드리기 또는 개인 위생활동으로 세수라든지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을 제공하고 몸단장, 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도와드리고요. 이동 도움 해드리고 배설 도움, 화장실 이동 변기 이용이나 기저귀 교체도 해드리고 신체 기능 증진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신체 활동 지원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서비스하면 요것만 갖고 3시간 다 해도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90분 이내라고 돼 있어요. 외출 동행, 장보기라든지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할 때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을 의미하고요. 정서지원은 60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말벗이나 의사소통, 도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당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신체활동 지원은 시간 제한이 없는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90분 이내만 제공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정서 지원은 60분 이내만 제공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요양을 제공할 때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을 제공하면서
어르신 집에 가서 청소만 하고 빨래만 하고 설거지만 하다가 끝내지 말고, 또 어르신 집에 가서 어르신하고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요거는 최대 한도로 2시간 이내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 활동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방문 요양인데요. 이건 이제 인지 활동 지원이라 그래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 내용은 뭐냐면 회상 훈련이라든가 기억력 향상 활동 등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치매 방문 요양을 제공하게 되면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해야 돼요. 회상 훈련이나 기억력 향상 등.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입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수급자와 함께 청소하기, 옷 깨기, 요리하기 같은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방문 요양은 주로 이제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과 함께 청소하기, 옷 깨기, 요리하기 같은 걸 같이 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때 그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요. 뭐냐면 그 어르신, 만약에 어머님이 수급자인데 아들이 같이 살아요. 아들 밥을 다 해달라든가, 아들 반찬 해달라든가, 또는 아들 방 청소를 해달라거나, 아들 빨래를 해달라거나, 또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거기 먹이를 주라든가, 이런 거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만약에 시골이다 그러면 고추 따는데 바쁘죠. 고추 좀 따러 갑시다, 고추 땁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건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방문 요양이나 치매 방문 요양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화분 관리를 해달라든가, 또는 베란다에 유리창을 닦아달라거나, 이런 거는 수급자 일상생활하고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일반 방문 요양과 치매 방문 요양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등급 판정 시 치매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매 판정받으신 분들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 4등급도 치매 판정받으신 분이 있고, 5등급인으로 치매 판정받으신 분이 있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치매 판정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좀 나눠보면은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이면서 치매이신 분들은 일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도 되고, 또 인지활동형 방문형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 5등급 치매인 경우는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만 가능해요. 이 5등급은 일반 방문 요양은 이용이 불가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도 안 돼요. 그 뭐가 되냐?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 방문 요양과 인지활동 방문 요양의 차이가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일반 방문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르신은 모두 이용 가능해요. 치매가 있건 없건 다 가능해요. 1, 2등급은 하루에 4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3, 4등급은 하루에 3시간까지 서비스 가능한데, 일반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무엇이냐? 5등급 필수적이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제공한다. 1등급에서 4등급 치매 어르신은 선택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일반 방문요양을 받아도 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만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중에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인지자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를 당하거나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어르신의 잔존기능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가능하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또 치매 전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르신은 치매가 있건 없건 거의 대부분 다 일반 방문 요양을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5등급은 무조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가능하니까 5등급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방문요양 중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편과 하편을 보실 분은 이 화면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그 링크를 갖다 클릭하시면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